안녕하세요.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인데요. 국내도 그렇지만 작년과 올해 미국 주식에 투자한 분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환율이라는 문구가 검색자 키워드에 자주 등장한 걸 보셨을 겁니다. 투자자라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외 투자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환율을 이해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해외 주식은 원화로 투자되지 않고 이 원화가 달러로 환전돼서 투자하게 되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해 크게 수익을 얻었어도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율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환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환율은 자기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국 여행 갈 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가잖아요. 그때 1달러에 대한 원화의 교환 비율을 달러-원 환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사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아니라 원달러 환율로 대부분 표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달러-원 환율이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다 라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환율을 이해하시려면 자국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떨어지는 부분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국의 화폐,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인기에 따라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 통화의 인기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걸 우리는 원화 강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서 대한민국 경제가 불안하다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금을 빼서 달러로 바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원화는 인기가 떨어지면서 원화가 약세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제는 1달러를 1,300원에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행을 가니까 1달러를 1,000원만 주고도 살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00원을 줘야 살 수 있던 1달러가 1,000원만 주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원화 가치가 상승, 달러 가치가 하락, 그리고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달러보다 인기가 많아졌으니 어제보다 원화가 강세로 전환이 됐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경제 공부를 막 시작한 분들은 여기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1달러가 1,3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는 알겠는데 왜 환율을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비교하는 통화 가치와 이 환율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를 1,300원에 교환할 수 있는 비율이 1,00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은 하락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1달러당 1,300원이었던 환율이 1달러당 1,500원이 됐습니다. 더 많은 돈을 주고 1달러를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하락, 달러 가치 상승, 환율은 상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을 얘기할 때는 달러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네이버에 환율을 검색하시면 1달러 대비 환율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 중에 달러를 기준으로 환율이 측정되는 이유는 현재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에 대한 스토리는 무직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 경제 규모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달러가 기축통화입니다. 하지만 이 기축통화가 원래부터 달러는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각자 국내에서 자기들의 화폐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대외 거래를 할 때는 공통적인 기준의 통화가 필요하죠. 18세기 때는 기축통화가 영국의 파운드화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많은 식민지와 산업혁명으로 유럽 패권을 장악했었기에 그로 인해 막대한 부와 또 금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막대한 양의 금을 보유했기 때문에 금과 교환할 수 있는 이 화폐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세계 1차, 2차 대전으로 인해 영국의 국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당시 무기 구입 등 이 군사적 지출로 인해서 재정 부분이 크게 약화되었던 시기에 미국은 반대로 전쟁 직후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며 전 세계의 GDP의 50%와 전 세계의 금의 70%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막강한 군사력까지 갖추고 있었죠.
영국의 파운드와 가치는 흔들리게 되고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기축통화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은 파트를 따로 만들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비율인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요와 공급, 둘째, 금리, 셋째, 경상수지, 넷째, 정부의 부채입니다. 첫 번째, 수요와 공급입니다. 자, 미국 페드에서 달러를 막 찍어서 공급을 늘려요. 그러면 달러가 흔해지니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달러원 환율은 하락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정부에서 풀린 달러들을 쭉 흡수해 가면은 돌아다니는 달러가 부족하겠죠. 달러에 필요한 수요는 많은데 이 달러가 부족하다면 달러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환율은 상승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금리.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가 3%고 우리나라 금리가 1%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튼튼한 국가고 이자도 많이 준다면 자금을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 맡기겠죠. 기존에 투자됐던 그 자금들도 빼서 미국에 투자할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의 화폐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환율은 상승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경상수지. 경상수지라는 뜻은 외국의 물건과 서비스를 수입, 수출한 결과를 말하는데 외국과의 거래에서 기업들이 수입보다 이 수출을 더 많이 한 경우를 경상수지의 흑자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한 경우를 경상수지 적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죠. 우리나라 물건을 팔고 받은 달러가 국내로 많이 들어오겠죠. 달러는 증가합니다. 원화 대비해서 이 달러가 시중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달러는 흔해지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즉 환율은 하락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타국가의 물건을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했어요. 수출보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타 국가로 나가게 되고 국내의 달러는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라서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도 버거운 분들은 1분 정도 잠깐 쉬고 들어주세요. 방금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에 따른 환율의 변화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이 환율에 따라서 우리가 무역 거래를 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국에서 2,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미국에 수출하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미국에서 2달러로 판매가 되겠죠. 자, 그런데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동일하게 2,000원이었던 아이스크림이 미국에서는 얼마에 팔리게 될까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 아이스크림은 미국에 1달러에 판매가 되겠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먹던 아이스크림을 절반 가격으로 구입한다면 수요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수입을 생각해 볼게요. 환율은 동일하게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번엔 2달러짜리 펜을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달러 펜을 수입할 때 원래 환율이면은 2,000원을 지급했으면 됐는데 만약에 1달러에 2,000원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2달러 펜을 수입할 때 우리는 얼마를 지불을 해야 될까요? 바로 4,000원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국 펜을 수입하는 이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자국의 화폐가 약해진다는 거고 자국의 통화가 약해지면 수출은 좋지만 이 수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됩니다. 반대로 자국의 통화가 강해지면 환율은 하락할 거고 이 수입은 좋지만 이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한때 트럼프도 달러가 강하면 수출이 불리하니 금리를 떨어뜨려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페드를 압박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죠. 수입은 하려 하지 않고 본인들의 물건만 팔고 싶어 합니다.
수출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자국의 화폐 가치를 일부러 하락시키지 못하도록 미국이 중심에서 감시하곤 합니다. 단, 글로벌 공조가 필요할 때는 합의하여 환율을 조정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부 부채입니다. 보통은 선진국화 될수록 이 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서도 선진국 대비 신흥국의 금리가 높은 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신흥국들이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다면 본인들의 국가의 이율보다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유명한 달러빚이죠. 참고로 달러빚은 빌릴 때도 그리고 갚을 때도 달러로 내게 됩니다. 이 빚 자체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 환율 변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1달러에 1,000원의 환율일 때 우리가 총 1,000달러의 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해보죠. 환전해서 가져온다면 1,000 곱하기 100해서 100만 원이 되겠죠. 돈을 잘 쓰고 2년 뒤에 달러 빚을 갚아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된 거예요. 1달러당 1,000원이 아니라 1달러당 2,000원이 되었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의 달러를 상환을 해야 될까요? 예전 그대로 100만 원일까요? 현재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이기 때문에 2,000 곱하기 100 총 하나로 2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순식간에 환율 때문에 빚이 2배가 늘어난 거죠. 결론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이 신흥국들은 달러의 빚에 대한 그 부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미국 달러의 환율 움직임에 따라 이머징 국가의 부채 부담 역시도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율이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안해지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초기 때에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금을 빼서 달러로 환전해 나갔죠. 그때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말고도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증시에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신흥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이 나라의 자산을 팔고 달러로 환전해 나간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 신흥국의 통화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신흥국의 환율은 크게 상승하겠죠. 우리나라 역시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금융위기 외환위기 때가 그러했습니다. 환율은 투자자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지표입니다. 환율만 알아도 거시경제를 이해하고 투자에 대한 감을 파악할 수 있죠. 또 반복되는 위기 속의 기회를 얻으려면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